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영상 주제는 최근에 핫한 애플카, 이 애플카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뭐 대장으로는 이제 구형테크, 그리고 아진산업, 또 SL,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량한 종목 기아차, 그리고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좀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2월 6일날 토요일인데요. 토요일날 아침에 이런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요. 애플 기아, 애플카 논의 일시 중단한다.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제목. 뭔가 되게 자극적인 뉴스가 하나 떴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이 이데일리의 이종훈 기자님께서 블룸버그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면은 최근에 양측에서 논의를 멈췄다. 애플카 관련돼서 논의를 일단은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이제 기아 측에서 협의 사실을 공개했다. 원래 뭐 애플이랑 서로 비공개로 해가지고 내용이 진행된다. 진행되고 있었다고 이제 이런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막 공개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이 좀 화가 났다. 이것도 보면 참 웃기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제 기아차랑 이제 논의를 재개를 하는 쪽으로 저희 무게가 좀 쏠릴 것이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이제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에 있는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도 협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진행해오던 주행 전기차 애플카죠. 위탁 생산을 하겠다 이런 건데 아까 말했듯이 애플이 일본 내 6개 기업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한국 언론들이 간접적으로 이를 막 시인해가지고 애플에서 막 화가 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뉴스가 뜬 이상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진 못합니다. 근데 봐야 될 거는 결국 이 뉴스로 인해서 이 관련된 종목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결국 관계자들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냥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한번 볼 거고요.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그건 말고 일단 두 가지 쟁점이 하나 또 남았다고 합니다.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치면은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차가 따로 있고 기아차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디서 애플카를 생산하느냐라는 건데 근데 현대차에는 이제 제네시스라는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아차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아차가 더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애플카에 얼마나 진지하게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소규모 엔지니어 디자이너 팀을 두고서 개발 단계는 아주 초기 단계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산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나중에는 뭐 5차까지도 가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나오는 것이 자율주행차입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진행이 되려면은 이 내연 기관에 있는 이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배터리 용량으로는 이 자율주행차의 그 배터리를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기차라는 이 하나의 차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먼저 되어야 자율주행차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결국 아이폰이라는 그 브랜드 혹은 그 상품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은 혁신적인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 기업에서 이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이 전기차에 투자를 안 한다?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투자를 하려고 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얘기 나온 게 좀 잘못 나온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주 초기 단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5년이라는 기간이 뭐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계속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오전 7시 35분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9시 29분에 새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애플카 협상 끝난 거 아니다. 파트너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하나 또 뜨더라고요. 한국경제 최선희 기자님께서 올린 뉴스입니다. 기아차에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뉴스로 보면은 애플카를 조립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잠재적인 파트너들을 접촉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잠재적인 파트너라는 거는 결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소식통에서 얘기하는 게 기아차와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협력 관련 협상이 끝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 현대차에 애플과 협상해서 이 3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2024년부터 애플의 브랜드를 장착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는 거를 방한 논의 중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이 전기차 관련돼서 대화 중인 유일한 자동차 회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일본에 있던 기업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뉴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논의 일시 중단에 대해서 일단 제목을 봤을 때는 반대되는 느낌, 협상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사람들은 이 뉴스를 더 유심히 보기보다 아무래도 이 뉴스, 그러니까 논의 일시 중단, 뭔가 제목이 자극적이죠. 이런 뉴스에 더 언급이 갈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월요일날 빠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보면은 이제 기아차, 현대차가 2등, 3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분 간격으로 보면 이제 구형테크라는 종목, 이 종목도 이제 애플과 관련된 이슈, 조지아주 그 생산 관련된 테마로 엮인 종목인데, 얘도 이제 실시간 그 종목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막 하면서 이 종목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아차, 애플카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좀 잠깐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MVH 코리아도 이제 애플 기아차로 엮이기도 했었고, 뭐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 만도든지 덕양산업, 상신 브레이크 이런 종목들,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엮여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종목들 몇 가지만 보면은, 일단 아까 써놨던 구형테크, 아진산업, SL,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아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 얘가 2월 3일날 102,000원을 달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달성을 해준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이 종목 결국 올라갔을 때는 그 이슈가 그거죠.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쪽으로 애플카가 나오냐 아니면 기아차가 애플카가 나오냐라고 봤을 때, 그냥 저는 주가의 위치를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기아차랑 현대차의 모습을 보면은 현대차 자체는 서서히 뭔가 죽어가는 듯한 움직임이, 천천히 뭔가 우하향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고점이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는 겁니다.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서 고점이 이 앞에 있는 고점보다 낮아지죠. 그 다음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 고점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 근데 반대로 이제 기아차를 보면은, 기아차는 앞에 있던 2월 3일 날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와줬고, 금요일날 자체의 모습을 봤을 때도 양봉으로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주가라는 게 무슨 뉴스랑 뭐 연관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도 크기 때문에 어떤 단일 세력이 개입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도 있는 그 세력들도 존재를 할 거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투자처에서 만약 현대차가 애플카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과연 기아차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만약 진짜로 현대차가 애플카를 생산한다, 위탁 생산한다고 하면은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아차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이제 기아차를 좀 보면 좋은데, 기아차 지금 일단 신고가로 가는 구간입니다. 근데 월요일날 얘가 갭을 띄워가지고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카로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뭐 애플카 협상 논의가 지금 일시 중단을 한 그런 상태, 그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주가가 높은 상태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한 번 정도 월요일날 그 논의 중단한다라는 이슈로 월요일에 이렇게 눌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좀 조정이 들어온다는 거죠. 만약 조정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92,000원 구간 정도에 만약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은 저는 한번 베팅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바로 여기다가 100% 다 넣진 않겠죠. 또 이런 데도 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 거고, 뭐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저 뉴스가, 이 논의 중단한다는 이슈가 이게 악재, 그러니까 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의 위치가 일단은 고점이라는 겁니다. 이 고점이라는 것 자체는 뭐 세력도, 저 뉴스가 오히려 뭐 세력이 더 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저런 뉴스를 통해서 이 위에서 나는 이제 세력의 목표치는 15만원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막 개인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붙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15만원을 가려면은 이 밑에서 산 개인들이 많아지면은 세력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주가를 나는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파는 겁니다. 아까 이런 밑에서 샀던 개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만약 이 밑에 있던 개인들, 여기 밑에 있던 개인들을 다 태우고 가면은 자선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자선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일시 중단한다는 뉴스로 일부러 한번 개인들을 또 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봐야겠죠. 아니면 일요일날 또 뉴스가 새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 뉴스만 봤을 때는 한번 하락은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하락할 때 봐가지고 저는 어차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원했던 구간에서 좀 천천히 모아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기아차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40조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차라리 저는 이제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오히려 매매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테마가 타면서 등락률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지지만 또 올라갈 때도 금방 상승을 하면서 등락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베팅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베팅을 하게 되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종목도 봤을 때 얘가 2002년도에 상장을 한 이래로 지금 완전히 신고가로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5,860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고점이라는 거죠. 신고가라는 것 자체도 계속 이제 고가가 갱신을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고가에서 주가가 빠질 때는 결국 그 단기적인 고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주가의 위치는 고점인 거예요. 이 고점인 상태에서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하냐면은 한 3,400원 이런 구간 밑에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세력이 돈을 썼냐 안 썼냐, 그러니까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렸냐 안 올렸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뭐냐? 결국 이 밑에 있는 거래 대금, 이 거래 대금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3,400원에 이런 구간, 그러니까 여기 3,400원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사겠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 왜 사려고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2월 5일날 금요일날 움직임 빼고 2월 4일날도 잠깐 빼겠습니다. 이때는 단일가라고 해서 분봉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점이 하나씩 찍히는데요. 이거는 뭐냐? 이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는 단일가로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 찍히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단일가에 대한 특징은 뭐냐?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보세요. 2월 4일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2월 5일날 그래도 이 저가, 그러니까 마지막 종가가 빠졌지만 시가는 12.91%까지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여타 다른 종목들 바로 비교할 봉은 뭐냐? 2월 3일날 상한가를 갔을 때와 2월 4일날 상한가를 갔을 때 움직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단일가의 영향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 2월 3일날에는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서 2월 3일 시가인 3,200원에 200원부터 해가지고 거래대금 2천억이 이 안에서 터진 겁니다. 돈들이 일단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2천억이 터지면서. 근데 이 2월 4일날은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단일가라고 했죠. 단일가 거래대금이 분명 주가상은 같은 상한가인데 거래대금 얘는 2천억. 근데 그 다음날에는 300억. 이 300억을 가지고 꼴랑 300억을 가지고 주가를 상한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이 올렸을 때 세력은 돈을 적게 쓴 겁니다. 여기 이 상한가를 만들 때 돈을 적게 쓴 상태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돈을 적게 썼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를 떨어뜨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 자체. 그냥 여기서 좀 이렇게 올렸으니까 여기서 그냥 내다 꽂는 거죠. 그냥 냅다 파는 겁니다. 냅다 팔아도 자기들은 충분히 이익이죠. 왜냐? 평단가 자체가 여기 밑에서부터 이 금액이 자체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높아진 상태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평단가가 여기 밑에니까 한 뭐 3,500원이라 잡겠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높게 잡아서. 그럼 결국 여기 5,000원 위에서 팔아도 벌써 수익이 크게 났다는 거예요. 30% 이상 난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력이 언제든지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에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3,400원 이런 구간은 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냐? 여기서 세력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돈을 다시 쓰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세력이 돈이 묶여 있어서 주가가 만약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치면은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뚫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종목 아진산업을 보면은 얘가 구형테크 다음으로 2등주인데요. 이 아진산업도 만약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치면 저라면 한 3,8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잡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똑같아요. 물론 여기 위에서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근데 이거는 뭐냐, 일단 고점에서 장대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거는 이 세력이 좀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세력이 좀 팔면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신호인데요. 구형테크랑 똑같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매집을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첫 구간, 돈을 쓴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3,800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한번 여기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를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구형테크를 여기 위에서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만약 개파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개파락을 할 수가 있어요. 개파락을 했을 때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 일단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죠. 3,400원. 그 다음에 저 여기 떨어지면 더 살 겁니다. 아무튼 막 따라서 사시거나 이거 보고서 막 따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사고 할 건데, 일단은 3,400원에 1차 매수 정도를 해볼 건데,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제가 보는 목표 반등치는 얼마냐, 한 4,500원? 4,9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예상과 다르게 여기서 매수가 되고 여기서 확 더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논의가 끝났다라고 하면 완전히 밀어버리겠죠. 근데 이 대기업 간, 그러니까 기업 간 이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바로 그거를 물러버리는 일은 좀 많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일단 저는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매수가 되면은 반등치를 한 그래도 4,500원이나 4,900원 여기까지는 본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을 월요일날 위에서 사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좀 참고해서 영상을, 이 종목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진산업이나 그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기아차도 결국에는 이렇게 만약 떨어진다고 치면은, 여기 좀 떨어진다고 치면은 결국엔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21선이 깨져버리면은 좀 위험하긴 해요. 이런 것들은 21선이 깨지면은 위험한 게, 그동안에 주가가 크게 봤을 때 처음 3월달 2만원이었던 게 지금 10만원이 됐습니다. 5배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21선이 좀 깨지고 한다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